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라고 하는데요, 드시고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최근 며칠 사이에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한쪽은 스타틴 부작용 알고 보니 근거가 거의 없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나왔던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스타틴 드물지만 치명적인 췌장염을 조심해야 된다. 아니, 같은 약을 두고 한쪽은 안심, 한쪽은 공포를 파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 이거 계속 먹어야 돼요? 무서워서 끊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이 혼란을 끝내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진짜인지, 그 뉴스의 기반이 되는 논문의 내용이 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3분에 있는 장편한 의사 김영성입니다. 이번에 여러 환자들이 헷갈리게 했던 뉴스의 진짜 정체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인용된 그 논문은 현재까지 수행됐던 스타틴을 대상으로 한 모든 무작위 임상시험을 모아서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입니다. 분석의 기준은 부작용을 위주로 한 것이죠. 효과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건 스타틴 부작용이 0이다, 전혀 없다가 아니라 그동안 스타틴 탓으로 몰렸던 잡다한 증상들, 그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는 이 약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많이 언급된 게 이런 류죠.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우울감, 불면, 성기능 저하, 각종 애매한 통증, 컨디션 저하,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 임상시험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약을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약이 무섭다라는 불안이 만들어낸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노세보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플라세보 효과가 가짜 약인데도 믿고 먹으면 좋아진다는 것이라고 하면은, 노세보는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날까봐 걱정이 돼서 없던 증상도 생기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학은 냉정합니다. 불안이 몸을 때리는 것도 현상이기 때문에 환자는 실제로 힘들어요. 다만 그것을 약 독성으로 오해하면 해결책이 완전 엉뚱해지는 거죠. 이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틴의 부작용, 근육통이라든지 간 기능 상승,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된 그런 부작용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진짜 부작용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스타틴은 예전부터 이건 실제로 발생한다 라고 알려진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근육통이라든지 근육 효소가 상승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간 수치, 우리가 보통 말하는 AST, ALT가 약간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최근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의 위험성이 조금 증가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이미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현장에서도 계속 다루어졌던 그런 증상들이고요. 이번 기사에서 다뤘던 논문에서는 이런 잘 알려진 부작용들은 이미 있다 인정하고, 그 외에 수십 가지의 것들은 관계가 없거나 환자가 그냥 느끼는 노세보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스타틴을 쓰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근육 부작용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심한 경우는 근육이 다 파괴가 되는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매우 드뭅니다. 1만 명 정도의 환자들이 1년 동안 약을 먹게 되면 그 중에 1명 정도 생길 정도로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 근육통은 종종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 수치 상승하는 것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도 간 수치가 아주 많이 오르지 않으면 약을 그냥 계속 투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작용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안전하게 약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을 투여한 시작 시점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번 피검사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당뇨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사실 이번 논문에서 나와 있지만은 이거는 스타틴을 먹으면 모두 다 당뇨가 잘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나왔던 논문을 종합해보면 당뇨는 아니지만은 경계선에 있던 분들에서 스타틴을 먹게 되면 조금 더 잘 생기더라라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 등장했던 췌장염은 굉장히 아픈 병이기 때문에 이게 생기면은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공포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 기사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든 단어, 췌장염.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틴과 췌장염의 연관성은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정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나왔던 메타 분석에서는 췌장염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거나 낮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수행된 수만 명의 환자를 관찰했을 때 보고를 보면 역시 스타틴 사용과 췌장염 발생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즉 췌장염이 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매일 먹는 약을 밥 먹고 바로 끊을 수준의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임상적으로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드물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약을 복용하다가 명치 쪽을 정말 뚫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등까지 아프고 구토, 식은땀이 흐르게 된다면 혹시나 하고 췌장염의 가능성 생각하시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타틴 때문이든 아니든 바로 응급하게 증상을 평가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타틴 부작용은 대체로 처음 시작하거나 용량을 올린 그 뒤에 초기에 특히 1에서 3개월 사이에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근육통이 가볍게 뻐근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심하게 몸살금으로 아프고 붓는다. 그리고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하게 나온다. 이런 경우는 횡문근융해증을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장치를 위해서 스타틴을 시작하고 나면 1, 2개월 사이에 혈액검사를 한번 하고요.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수치, 근육효소 수치를 확인하고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서 이 환자의 몸과 약이 잘 맞는지, 즉 효과적인 측면과 부작용 측면에서 궁합이 잘 맞는지를 체크하고 치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스타틴이라는 약은 단순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만 예쁘게 만드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인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는 중요한 약입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진단됐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뉴스의 제목을 보고 약을 혼자서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부작용이 무섭다고 약을 끊었는데 진짜 무서운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해버리는 것, 이런 상황을 제가 걱정하는 것이고 그때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타틴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되는 잡다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노쇠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부작용, 근육통이라든지 간 수치 상승, 혈당 발생 위험도, 당뇨 발생 위험도 같은 것들은 진짜 현존하는 부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체크하고 치료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공포로 겁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초기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 적절하게 혈액검사를 하고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약을 끊을지 말지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내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검사하고 상담 후에 결과를 가지고 숫자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혼란을 정리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3번에 있는 장편한 김영석 내과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진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